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고민이 있으신데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미국 문화를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로비 문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로비를 안 할 경우 해당 가정의 아이가 차별 대우를 받는 건가요?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미국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로비가 합법이라서 자기 자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학교에 돈을 대놓고 기부하는 것이 미국은 합법적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시고 지금 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문화죠. 한국에서는 과거에 이제 촌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도가 아니죠, 악습이죠. 자기 자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담임 선생님한테 돈 봉투 찔러주고, 이제 뭐 담임 선생님 이렇게 몰래 불러내가지고 막 갈비 좀 사드리고 막 그러고 자기 자녀가 혜택을 받고 뭐 그런 촌지라고 하는 악습이 있었죠. 근데 미국은 이런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양지에서 대놓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기 자녀 이름으로 큰 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을 서포트할 수도 있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면은 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에 도네이션을 못하면은 자녀가 차별받는가를 물어보셨잖아요. 자,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이 이제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바로 이런 개념들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생이 안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뭔가 돈이 없을 때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하는데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책 한 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대인 탈봇 신학대라는 신학대가 있어요. 그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신학자인 닐 앤더슨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고, 원래 원서 제목은 Victory over The Darkness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극복하는 승리라는 책인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어떤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반응하는 패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성인이 돼서도 그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한국 속담입니다. 자, 우연히 그 냇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되게 무섭게 생긴 자라를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커서 소뚜껑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인간에겐 일어나고, 이거를 심리학 혹은 정신과학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혹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니까 님에게 좀 이런 게 느껴져요. 제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벌써부터 차별부터 생각하시는 걸로 봐서, 님의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차별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 안 그러면은 미국에서 미국 사회를 엉뚱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그 와이프랑 제 자식이랑 같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좀 고급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자, 우리 흔히 미국 여행 가면 식당 가면 팁 얼마 주라고 막 블로그 보면 나와 있죠. 15%에서 20% 팁을 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20%도 아니라 25%를 줬습니다. 팁을.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 저녁을 먹고 팁을 25%를 줬어요. 자,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미국의 대기업의 그런 연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팁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자, 그러자 그 웨이터는 저에게 저 아주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극진히. 그래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뭐 파스타랑 뭐 그다음에 뭐 새우 요리 뭐 이런 거 먹었는데, 그리고 스테이크 이런 거 먹었는데, 그런 레스토랑에서 이제 빵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보고 있다가 내 테이블에 빵이 떨어진 걸 보고 바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 음료수가 떨어진 걸 보고 바로 채워줍니다. 저를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팁을 25%를 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30%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팁을 두둑하게 주는 습관을 가지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뭐 여행 블로그 보면 미국 가면은 팁을 15에서 20% 줘야 된다 막 나와 있죠. 그럼 어때요? 한국 사람들 괜히 남에게 돈 주기 싫어가지고 밥 먹고 15%를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은요, 이 웨이터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친절을 사장이 한 명 한 명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고객에게 친절하라,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고객 또한 본인이 받았던 친절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한국 정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한국 사람들은 김밥집에서 김밥 먹고 내가 3,000원, 김밥 한 줄에 3,000원을 냈다면 저 아저씨도 3,000원 내야 되고 얘도 3,000원 내야 되고 동네 꼬마도 3,000원 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김밥 3,000원을 먹고 3,000원이 아닌 5,000원을 주고 가면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장이 그 사람을 더 깎듯이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것이 기본으로 잡혀져 있는 생각이지만,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김밥을 먹고 모든 인간의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3,000원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김밥이 3,000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식당으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고 더 VIP 대접을 받고 싶으면 10,000원도 낼 수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사실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게 왜 올바르냐고요? 네, 내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 개념을 한국 유학생들하고만 있을 때는 절대 못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유학생들하고 항상 만나면 팁 조금 주려고 항상 야박하게 하고, 심지어 제가 지금 박사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지금 포항에 있는 한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랑 저랑 박사 때 같이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팁을 쫓겨 주려고 막 이렇게 흠을 잡아요. 막 그 웨이터가 불친절하고 막 그러면 흠을 잡아가지고 팁을 빵원 줘요. 빵원 주고 그 옆에다가 네가 불친절했기 때문에 빵원을 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판하는 성격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면 항상 웨이터한테 푸대접 받는 거예요. 항상.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무슨 이론을 펼치냐면 자기가 동양인이라서 인종차별 당했다는 그 썰을 막 풀어요. 근데 아니죠.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한인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다가 저는 박사 랩에 백인들만 있는 랩에서 이제 박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랑 이렇게 레스토랑 가면은 백인들은 15에서 20% 준다고 해도 20% 넘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25%, 30%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들어보면 내가 좀 더 쾌적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밥집에 가서 모두가 인간의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김밥 한 줄씩 먹으면
모두 공평하게 3,000원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면서도 굉장히 공산당 같은 생각입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내가 파스타를 먹을 때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내가 깍듯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파스타가 10,000원이다 하더라도 나는 15,000원을 낼 의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좀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뭐냐면 뭔가 조금만 섭섭하면 나는 차별받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어렸을 때 뭔가 어떤 한국에서의 님의 마음속에 뭔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계속 트리거가 돼서 나는 미국 가면 차별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주모모 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친구 중에. 주모모 씨는 저랑 키도 비슷하고 그 몸무게도 비슷하고 저랑 딱 뭐랄까 피지컬이 되게 비슷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는 항상 같이 농구를 했는데 농구를 하다 보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지만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실 코너에서도 농구를 합니다. 그 우유팩 같은 걸로 쓰레기통에 대고 막 프리드로 던지고 막 그러죠. 그렇게 막 놀고 있다가 선생한테 걸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는 전혀 혼내질 않는 거야.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수업 시작하니까 이제 자리 들어가 봐 하는 거예요. 제가 자리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친구는 엄청 혼내는 거야. 눈물 쏙 나오게 혼내는 겁니다. 자, 그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차별받았어. 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차별받았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성인이 돼서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혼났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다 하고 선생님이 뭐 발표하라고 하면 발표 잘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반에서 거의 꼴등이었어요. 그리고 맨날 숙제도 안 해오고 문제아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절대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입에 달고 달았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 학교에서 차별받아. 선생님은 차별 대우해요. 차별 대우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공정했던 거예요. 공부 잘하고 숙제 문제 없이 해오는 애는 학교에서 굳이 딴지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맨날 숙제 안 해오고 떠들고 친구들이랑 말썽 피우는 애가 농구까지 실내에서 했다. 혼나야 되죠. 혼나야 됩니다. 너 가서 이런 시간에 너 공부나 해. 너 이런 시간에 너 맨날 밀린 숙제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모르던 시절에는 이런 선생님의 행동들을 차별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거를 용서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님의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차별이란 트리거가 될 만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님의 마음속에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님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인공지능을 프로그램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인공지능도 초반에 이 GPU가 처음에 이렇게 리셋하고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초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초반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